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올해 45세 평범한 전업주부예요. 20년 넘게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배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남편 박정우, 대학생인 딸 유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남편 정우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이 특별히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죠.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8시면 집에 오는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22년 동안 정우는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어요. 술자리도 자주 안 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많지 않고. 오히려 제가 가끔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딸 유나는 23살로 서울의 한 4년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거리라 기숙사 대신 집에서 통학하고 있죠. 성격도 활발하고 밝아서 저희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아줌마예요. 특별한 취미도 없고 화려한 외모도 아니고 그냥 가정에만 충실한 전형적인 주부였죠. 아침에 가족들 아침밥 차려주고 집안일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는 최미란 씨 가족이 살고 있어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정말 가까운 이웃이죠. 미란 씨는 저보다 3살 어린 42세인데 정말 화려하고 세련된 여성이에요. 미란 씨 남편 강도현 씨는 작은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는 편이라 미란 씨는 항상 명품으로 차려입고 다녀요. 헤어샵도 강남의 유명한 곳에 다니고 네일아트도 2주에 한 번씩 받고. 정말 부러웠어요. 처음에는 좋은 이웃이었어요. 이사 와서 떡 돌리고 가끔 반찬도 나눠 먹고. 아이들이 없어서 저희 유나를 예뻐해 주기도 했고요. 서진 언니, 윤이 정말 예쁘게 컸네요. 부럽다라고 하면서 용돈도 주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란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정중했는데 점점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진 언니는 정말 소박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수수하게 사시니 남편분이 안심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헷갈리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특히 제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서는 꼭 한마디씩 했어요. 언니, 요즘 미용실은 언제 가셨어요? 머리가 좀. 그 옷 오래 입으신 것 같은데 새로 사시죠? 이런 말들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미란 씨 성격이 좀 직설적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나름 신경 써서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순진했죠. 2023년 여름부터 정우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 주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부산지사에서 프로젝트 점검해야 한다네. 갑자기 출장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정우를 인정해주고 있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구나 싶었거든요. 오히려 기뻤어요. 고생 많다. 몸 조심하고 다녀와라고 챙겨서 보냈죠. 그런데 출장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까지.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봐요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더니 그러게.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출장을 가면 보통 1박 2일 정도였어요. 저녁에 나가서 다음날 오후나 저녁에 들어오는 패턴이었죠.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어요. 회의 중이야, 고객이랑 식사 중, 호텔에서 쉬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가을쯤이었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정우의 옷에서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새로운 향수 써? 아, 호텔 어메니티야.
요즘 호텔들이 향수까지 구비해 놓더라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출장 갈 때 평소보다 옷을 더 신경 써서 입는다든지 머리도 새로 하고 가는다든지. 출장인데 그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핸드폰도 예전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고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꼭 가져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정우야, 요즘 출장이 너무 잦은 것 같지 않아? 몸이 힘들지 않아? 제가 그렇게 물으면 회사에서 나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건데 뭐. 조금 힘들어도 참아야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22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상한 건 바로 눈에 띄거든요. 말투도 조금 달라졌고 집에서도 뭔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정우가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회사 동료 김대리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서 걸었더니 아, 과장님이요? 오늘 연차 쓰고 쉰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연차를 썼다고. 그럼 정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부터 정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그렇게 의심만 하고 있던 어느 날 새벽 유나가 저를 깨웠어요. 엄마 잠깐 와봐.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아빠 출장 간 날들이랑 옆집 불 꺼지는 시간이 너무 겹쳐.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하지 않아? 유나 방에서 옆집이 잘 보이거든요. 평소에 미란 씨 집은 밤 10일시면 불이 꺼지는데 정우가 출장 간 날에는 새벽 1-2시까지도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엄마. 내가 한 달 동안 체크해봤는데 너무 정확해. 아빠 출장 간 날에만 옆집이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 유나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정우가 미란 씨와? 엄마,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아빠 출장 간 날에 옆집 아저씨도 늦게 들어와. 보통은 7시쯤 오는데 그날에는 밤 10시 넘어서 와. 유나가 무심코 관찰한 것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정우의 가짜 출장, 미란 씨 집의 늦은 소등, 도연 씨의 늦은 귀가.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다음번 정우가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22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떨리고 무서웠어요. 여보, 출장 잘 다녀와. 몸 조심해. 평소처럼 인사하고 배웅했지만 속은 완전히 타고 있었어요. 정우가 집을 나선 후 10분 뒤 저도 몰래 집을 나섰어요. 정우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카페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랑 만나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카페 앞에서 잠깐 기다리더니 미란 씨가 나타났어요.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명품백을 들고 완전히 데이트 복장으로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우가 미란 씨 허리에 손을 올리고 미란 씨는 정우의 팔짱을 끼고 연인처럼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계속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번화가의 한 호텔로 들어갔어요. 평소 정우가 절대 갈 일 없는 그런 고급 호텔이었죠.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정우가 능숙하게 체크인을 하고 미란 씨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매달려 있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에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까지 봤어요. 22년간 저와 함께했던 남편이 바로 옆집 여자와 그렇게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이 떨리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유나가 엄마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라고 걱정했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회의가 늦게 끝나서 오늘은 호텔에서 자야 할 것 같아.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응, 알았어. 몸 조심해.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속은 완전히 끓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나가 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옆집 불 켜져 있어. 그리고 아까 미란 아줌마가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거 봤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정우의 가짜 출장, 미란 씨의 외출, 도현 씨의 늦은 귀가. 완벽한 불륜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22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이 매일 마주치는 옆집 여자와 상상만 해도 토할 것 같았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미란 씨였어요. 평소에 저를 대하던 그 교묘한 무시, 제 외모나 옷차림에 대한 비웃음.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제 남편을 빼앗고 있으면서 저를 놀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구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장 억울한 건 도연 씨였어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내를 믿고 있는데 그 아내가 옆집 남자와 저와 똑같은 피해자인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절대 끝낼 수 없어. 저 두 사람한테 똑같은 고통을 돌려줘야 해. 다음 날 정우가 돌아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출장 어땠어? 고생했지. 응, 좀 힘들었어. 샤워부터 할게. 정우가 샤워하는 동안 옷을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미란 씨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호텔 키카드가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며칠 고민한 후 저는 유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유나는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유나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 좀 할게. 엄마 아빠 일이지? 어떻게 알았어? 요즘 엄마 표정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내 추리가 맞다면. 유나에게 제가 본 것들을 모두 얘기했어요. 호텔에서의 장면, 거짓 출장, 모든 걸. 유나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들었어요. 엄마 이혼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끝낼 수 없어. 저 두 사람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잖아. 그럼 복수하자.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랑 미란 아줌마가 한 만큼 똑같이 돌려줘야 해. 유나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리고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도현 씨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 그분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공개하는 것. 친척들, 이웃들, 회사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도현 씨에게 연락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하지만 결심했어요. 도현 씨, 죄송한데 잠깐 시간 있으시면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네. 서진 씨가요? 무슨 일이세요?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도현 씨는 평소처럼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도현 씨, 정말 죄송한데. 미란 씨와 제 남편 정우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현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불륜 관계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것까지. 저는 그동안 확인한 모든 사실들을 도현 씨에게 털어놨어요. 도현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정말 확실한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네, 확실해요. 증거도 있어요. 저는 정우 옷에서 나온 호텔 키카드와 몰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도현 씨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져 갔어요. 그년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주먹을 꽉 쥐고 계시더라고요. 서진 씨, 이대로 넘어갈 순 없죠. 저 두 사람한테 똑같이 당해봐야 해요. 도현 씨도 복수 의지를 보이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이혼하는 걸로는 안 돼요.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 해요. 우리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은 모르는 척하면서 증거를 더 수집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모든 걸 폭로하기로 했어요. 도현 씨, 다음 주가 미란 씨 생일이잖아요. 항상 친척들 불러서 파티하시던데. 맞아요. 올해도 할 거예요. 그때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공개하는 거요. 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정우 씨도 초대하겠다고 하면 올 거 아니에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미란 씨의 생일 파티에서 모든 친척과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그동안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 그날부터 우리는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어요. 호텔 출입 장면,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모든 걸 기록했어요. 진실을 안으로 매일매일이 연기였어요. 정우가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조심히 다녀와라고 웃으면서 말해야 했어요. 속은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평온한 척. 여보, 요리 정말 맛있다. 역시 우리 집 밥이 최고야. 정우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미란 씨와 호텔에서 뭘 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는 건지. 더 화가 났던 건 정우가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란 씨와 만난 다음 날이면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도 더 다정하게 대했어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겠죠. 서진아, 내가 고생이 많다. 가끔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냐? 고 속으로 외쳤어요. 미란 씨는 더했어요. 정우와 만난 다음 날이면 더욱 당당하게 저를 대했어요. 서진 언니, 어제 정우 씨 출장 갔다면서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는 정말 좋겠어요. 남편분이 그렇게 성실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미란 씨의 이런 말들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란 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언니, 남편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어제 출장에서 돌아오시는 걸 봤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칠 뻔했어요. 제 남편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건지. 그래요? 저는 별로 그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언니가 너무 둔감한 거 아니에요? 남편 마음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죠. 요즘 남자들 쉽게 바람 피우는 세상인데.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였어요. 그때 유나가 나타났어요. 미란 이모 안녕하세요. 어머 윤이 왔네. 이모가 용돈 줄까? 유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요즘 이모 많이 바쁘시잖아요. 특히 우리 아빠 출장 갈 때마다. 그 말에 미란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윤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모가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서요. 유나의 기지로 미란 씨는 어색해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유나가 엄마 저 여자 표정 봤어? 완전 당황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주 동안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유나는 미란 씨 집을 계속 관찰했고 도연 씨는 아내의 행동을 주시했어요. 저는 정우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어요. 정우의 핸드폰에 접근할 기회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정우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봤더니 미란 씨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오늘 밤에도 보고 싶어. 서진이가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아? 괜찮아. 그 여자는 너무 순해서 모를 거야.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어때?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그 여자는 너무 순해서 모를 거야라는 말을 봤을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미란 씨가 보낸 사진들이었어요.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둘이 함께 있는 모습들. 모든 게 증거였어요. 유나도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엄마, 미란 이모가 도현 아저씨한테 거짓말하는 거 들었어. 친구들과 쇼핑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빠랑 만나더라고. 모든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미란 씨의 생일 파티 날이 다가왔어요. 평소처럼 친척들과 이웃들을 초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가족도 초대받았어요. 서진 언니네도 꼭 와야 해요. 우리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미란 씨가 직접 초대하러 왔을 때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정우도 출장에서 일찍 돌아오라고 할게요. 정우 씨도 꼭 와야 해요. 도현이가 정우 씨랑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미란 씨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죠. 파티 전날 도현 씨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내일 친척들 몇 명 정도 올 예정이에요? 미란 쪽 친척들 10명, 우리 동네 사람들 15명 정도.
총 25명은 넘을 것 같아요. 완벽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미란 씨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서진 씨, 정말 괜찮으세요? 마지막에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결심했어요. 저 두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생일 파티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오늘이 저의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당당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예뻐 보여. 유나가 격려해줬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들 잊지 마. 정우도 평소보다 기분 좋게 나왔어요. 아마 미란 씨를 만날 생각에 설레고 있었겠죠. 자기야, 오늘 예쁘네. 미란 씨 생일이니까 선물도 준비했어. 선물까지 준비했다고.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파티장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미란 씨는 새로 산 명품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굴고 있었어요. 서진 언니, 정우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미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정우도 자연스럽게 생일 축하해요라고 말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도연 씨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어요. 정우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 우리 미란이 생일이니까 즐겁게 놀아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란 씨 주위로 모였고 도연 씨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미란이 생일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어서 모든 분들을 모셨어요. 미란 씨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 미란이가 요즘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어요. 바로 연기예요. 도연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란 씨의 얼굴은 점점 하얘지고 있었어요. 특히 불륜 연기를 정말 잘해요. 그것도 바로 옆집 남자와 말이죠. 도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때 제가 일어났어요. 도연 씨 말이 맞아요. 제 남편 정우와 미란 씨가 6개월째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파티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뭐라고요? 미란 씨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증거도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사진들과 문자 내용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지난주에 찍은 호텔 출입 장면이고 이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어떻게 이런 일이. 미란 씨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네. 정우 씨도 참. 정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진아, 지금 뭘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이럴 필요가 있어?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6개월 동안 나를 속이면서 옆집 여자와 바람필 때는 생각 안 했어? 미란 씨도 일어나서 변명하려 했어요.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예요? 유나가 나섰어요. 이모, 지난번에 우리 엄마한테 남편분 바람 안 피워서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아빠랑 호텔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도연 씨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미란이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정우 씨와 호텔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 돈으로요. 도연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미란 씨의 친척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미란아, 이게 정말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정우는 계속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진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미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미란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도현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뭘 들어? 6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면서. 도연 씨가 소리쳤어요. 파티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파티가 완전히 엉망이 된 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미란 씨와 정우는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왜 아내한테 들켰어?
미란 씨가 정우에게 화를 냈어요. 내 탓이야? 당신이 너무 대놓고 행동했잖아. 정우도 지지 않고 대들었어요. 대놓고? 나는 조심했어. 당신이 핸드폰 관리를 제대로 못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위기가 닥치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어요. 도연 씨가 미란 씨에게 다가갔어요. 미란아, 정말 끝이야. 이혼 서류 내일 받을 거야. 도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란 씨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정우가 저에게 애원했어요. 서진아, 미안해.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22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줘. 미란 씨와는 정말 끝낼게.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저와 윤희를 배신한 순간 우리 가족은 끝났어요. 정우는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22년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짐 싸서 나가세요.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서진아, 나가세요. 저는 처음으로 정우에게 소리쳤어요. 결국 정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22년 만에 저희 집에서 정우가 사라진 거예요. 파티에서의 폭로 이후 동네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미란 씨와 정우의 불륜 사건은 동네 최대 화제가 되었어요. 서진 씨가 정말 대단하다. 미란 씨가 그런 여자였을 줄 몰랐다. 정우 씨도 참 실망이다. 이런 말들이 동네 곳곳에서 들렸어요. 미란 씨는 완전히 동네에서 매장당했어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피해 다녀야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까지 소문이 퍼져서 승진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과도 마주치기 어려워해서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도현 씨는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미란 씨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저도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정우가 몇 번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어요. 가장 고마운 건 유나였어요. 엄마 잘한 거야. 저런 아빠랑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유나야, 엄마 때문에 아빠와 헤어지게 되어서 미안해. 무슨 말이야? 아빠가 잘못한 거지 엄마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엄마가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유나의 지지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혼 후에는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더 이상 미란 씨와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45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찾는 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힘들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엄마 일하는 모습 정말 멋있어. 유나가 격려해줬어요. 예전에 집에서만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여. 정말 그랬어요. 22년 동안 남편에게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점점 적응해 가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유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우 때문에 유나와 단둘이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때 파티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힌 거 정말 멋있었어. 그래도 유나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미안해. 무슨 말이야?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았어. 나도 나중에 부당한 일을 당하면 엄마처럼 당당하게 맞설 거야. 유나 덕분에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한서진은 사라지고 당당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어요. 가끔 정우나 미란 씨 소식이 들리기도 해요.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위기가 닥치자 서로를 원망하며 관계가 끝났다고 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관계가 그 정도였던 거죠. 도현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분은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직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라는 거예요. 배신은 배신당한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22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정우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아는 것이에요. 의심이 들면 확인해 보세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저에게는 유나가 있었고 도연 씨 같은 동지도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당당해지세요. 잘못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움츠러들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 두려울 수 있어요. 저도 45세의 나이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게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복수는 분명 달콤해요. 저를 바보로 만들고 비웃었던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시원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이에요. 복수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이제 당당한 한서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분명 더 좋은 날들이 올 거예요.